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2019년 이제 정말 5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외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면서 양시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은 현재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2020년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새로 넣고 또 어떤 종목을 빼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새롭게 짜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문자 상담도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혹은 여러 가지 대안 종목 원해요 하시는 분들까지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상담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잔소리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오후장에서도 우리 주식 공부 함께 할 사람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장 방법은 매우 쉬워요. 샵 4989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싶으시면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깜짝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그런데 어제도 깜짝 공개 강의 열으셨어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시로 강의 열고 있거든요.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구독 버튼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까지 함께해 주시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우세한 가운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좀 제약바이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돋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드, HLB,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신라젠까지도 빨간불 좀 켜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예.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에요. 외국인은 IT 섹터, 특히나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을 좀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의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막 위아래로 있을 거예요. 고무줄 밴드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인데요. 밖으로 벗어났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조정을 좀 받습니다. 이러한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죠. 과거의 흐름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시는 매수 관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IT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IT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쪽도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또한 마찬가지로 3%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IT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다른 업종군들까지도 일단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증권주나 은행주도 일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죠.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의 차트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배열권역 초입이에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에요.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 정배열, 역배열, 아무 이유 없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봐야 된다?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죠.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기다리셨다가 받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종목군들 움직이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금융주들, 은행주들, 고배당주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넘어가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따르게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배열권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쪽 거래소 28억, 기관 쪽은 640억대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크게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한지주, KB금융, 고배당주들이나 이슈나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매수를 할 거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많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보게 되면 제약주들이 일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IT 쪽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주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고,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IT 쪽 섹터는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들처럼 보면 안 됩니다. 추세적으로 그려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대응 혹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가 돼 있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땐 IT,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약해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IT 쪽 섹터, 반도체 쪽 섹터가 외국인 쪽이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기관 쪽은 IT 쪽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내년도 연초에 이슈 이벤트를 대비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상승해주고 있고요. CJ ENM 뭐 제껴놓고 헬릭스미스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메디톡스도 올라가지고 있고 휴젤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IT 쪽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은 다 밀려요. KMW,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원익 IPS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다음에 HLB도 금일 12%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흐름들 6% 나오고 있고 메지온도 광부학권역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오늘의 특이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나는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IT 이렇게 좀 포지션을 좀 잡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누차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슈와 재료 이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IT 섹터 밀리면 오늘같이 좀 이렇게 깊숙하게 밀어주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몇몇 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거 좀 받는 게 오히려 분할로 잡아가는 게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IT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단기, 뭐 중장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시장 밀린다고 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많이 올랐어요.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주는 그런 센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은 좀 쉬어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은 급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수에 있어서 밀린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 섹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깊숙하게 밀리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종목을 하나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포트폴리오 짜기 너무 어려우시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빨간불 켜는 종목도 있고 파란불 켜는 종목도 있을 텐데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할지 또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통 모두 연결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 상담입니다. 1835번님이 보내주신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9,5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딱 현재가도 매수가와 같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내년에 수주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이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왠지 전망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19,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사 엔지니어 쪽의 종목군들 보게 되면 극과 극이에요. 역별거적에 있는 종목이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돌려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올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박스예요, 박스. 이게 박스권적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한 22,000원대, 22,000원, 23,000원 정도 때는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좀 박스권에 있어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박스권 돌파 가능성 있다. 22,000원 한번 바라봐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9,000원에 15%요. 39,000원에 15%시고요. 네네. 갖고 계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3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세요. 그럼 빨리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가로 더 여쭤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 3개월, 39,000원이면 3개월 전에는 주가가 더 위에 있었는데 여름에 사신 건 아니시죠? 아, 글쎄요. 그한 지금 10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네.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누가요? 아, 방송에서요. 방송에서요? 네네. 왜 좋다고 하던가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쪽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은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문제는 이게 추세가 꺾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자리대 34,000원대 이게 전고점 자리대거든요. 네네. 근데 요 자리대에 좀 매물대는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지 라인대가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한 33,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친구가 여기 갭이 하나가 있어요. 갭이. 이걸 갭을 메우는 수순이라면 3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대 초반권역인데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편안하게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전고점 자리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최근에 한 35,000원 언저리대 241선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지금 비중이 15%니까 그거를 깨게 되게 되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하면 6개월 이상 보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15% 비중이시니까 그럼 기다리셨다가요. 네네. 3만 원 초반 오게 되면 한 5% 정도 더 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500원부터 3만 원? 네. 그 자리대까지는 이게 이렇게 박스예요. 네네. 큰 박스고 작은 박스가 요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리대의 지지 라인대가 이 과거의 전고점 넘어섰던 그 자리거든요. 네네. 그거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면 이 박스에서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박스 하단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3만 원 초반이 오게 되면 한 5% 정도만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오늘 전화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B 특훈 올로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3,412원에 10%입니다. 3,412원에 10%시고요. 혹시 예. 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신청을 한번 했지, 아. 종목지가 몇 개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여쭤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도 단골이셔. 예, 예. 이거 HB도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예, 한 번 받은 것 같은데요. 도저히 안 되면은 좀 바꿔볼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어떤 걸로 바꾸시고 싶으신데요? IT 쪽으로 가야죠, 뭐. 이거 IT 아닌가요? 이거보다 네, IT잖아요. 그래도 이거 다른 걸 가는데 이건 안 가요. 그런 거가 다리가 짧은지. 지가 뭐 때 되면 가겠죠, 뭐. 예, 그래요?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 쪽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 친구도 길게 보면 예. 올랐다가 밀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박스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중국에 있어서의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예. 지금은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 예.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예,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매수까지 가겠습니까?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센이요. IT센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300원에 37%예요. 6,300원에 37%시고요. 네.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수익이 많이 났다가 네. 매도를 못 해가지고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8,300원 가는 거 보면서 좀 매도 타이밍을 네, 놓치신 거네요. 못했어요.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10,000원까지 간다고. 누가요? 아, 나 누가?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10,000원 간대요, 누가? 거기서 텔레비전요. 에? 텔레비전 10,000원까지 간다고. 그 TV가 어떤 TV인데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이쪽에 전화하셨대, 언니? 예? 그분한테 물어보지 왜 여기에 전화를 하셨어? 그분이 못하니까는 전화했지. 아니 왜 못해요? 수익 나고 난 있는데 못했다. 어머님이 욕심부려 갖고 안 파신 거지. 안 그래요? 나는 겨요 아니요 어머니. 맞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10,000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계속 쥐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손실난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예? 이거 제가 봤을 땐 더 빠질 것 같은데? 한 6,000원 깰 것 같은데 이거?
아우, 어떻게 오늘 매도할까? 웃잔디야. 수익 많이 났을 때 팔지도 못하고. 나 속 터져 죽겠어.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우, 웃자쓸고. 아우, 승질 나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왜 승질이 나? 이건 어머님 욕심이잖아요. 그죠? 내 탓이죠, 뭐. 그죠 어머니? 자 보세요. 예. 그럼 11월 달에 매수하신 거세요 혹시? 11월, 예, 맞아요. 그럼 일단 요날 어머니 매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매수를 하신 거는 어머님이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하신 이유는요? 거기 유튜브 보고서. 참 어머니 참. 자 어머니 이게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네네. 자 이렇게 어머니가 요 시기 때 막 얘기가 나와서 좋다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격이 벌어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매수를 하셨으면 얼마에 손절을 하고 얼마에 팔아야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주식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어머님이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 많이 났어요. 그죠? 많이 났잖아요. 근데 네. 어찌됐든 윗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위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윗꼬리는. 예.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근데 네. 이게 음봉이잖아요. 그죠? 거리량도 많이 터지고. 네. 그러면 5일선을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5일선 요날 깨졌단 말이에요. 12월 3일 날.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절반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속 터져. 응? 속 터져 죽겠어. 속 터져 죽겠지. 그거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뭐 쿨하게 인정했잖아. 이거 어머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차 시세는 끝났어요. 예. 1차 시세는 끝났고 오늘 저가가 6,100원이거든요. 예. 6,1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아마 이거 6,000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어머니, 한 근데- 5,800원이나 5,500원까지 떨어지겠죠. 어머니 귀신이네? 어떻게 그렇게 하신대? 아니, 제가 보기 차트를 보니까 나도 잘 못 봐요. 근데 보기 볼 때는 거기까지는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것도 아셨는데 왜 일부 좀 챙기지 못하셨어. 자 비중이 아니, 텔레비전 37%. TV에서 뭐라고 하던 그 돈이 TV 돈이에요? 엄니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죠? 그럼 TV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소신껏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보면 실적이 3분기 때 뭔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예. 3분기 때 나왔고 주가가 지금 아예 싸다라고 평가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대, 시가총액이 1,000원대고 1,700억.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매수 그냥 좀 6,300원인데요. 예. 매수가가 네.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어머니.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다가도 하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6,100원 안 깨고 올라가게 되면 네. 욕심 갖지 마시고 6,900원이나 요런 언저리 때에 예. 절반 무조건 챙기세요. 절반이요? 절반 무조건 챙기고 6,900원, 7,000원에 절반 챙기고 네. 7,400원, 500원 오면 또 절반 챙기고 그런 식으로 챙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매수가 부근을 위협을 하는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싹 다 매도해버려요, 그냥. 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어머니, 네. 어머니 소신껏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확인 좀 하시고. TV에서. 나 진짜 너 가슴 너무 아파. 어머니, 근데 그게 있어요. 주식은 예.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크게 네, 갈 것 같고, 맞아요. 그죠? 근데 네.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네. 빠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가 더 많이 차지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반등 나오면 현금 좀 만드세요. 챙기면서 보세요. 네, 감사해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2270번님이 신청해주신 모나미를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8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올해 7, 8월에 국산화 이슈로 모나미 굉장히 크게 한번 좀 반짝 뛰었었죠. 근데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좀 뒤늦게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다시 이 테마 있기 전 가격대로 꽤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할까요?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시세가 끝났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테마가 끝나면 다시 상승을 하는 그 초입 때까지 다시 빠질 겁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 있는 건데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상회담도 한다 뭐 한다 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5,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실 중이신데 손실이 한 35% 되세요.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셔야 될 거는 상승을 하나, 둘, 셋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빠지는 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져야 돼요. 좀 과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반등 나오게 되면 적당히 좀 팔아주는 것도 센스가 아닐까 싶어요. 주당 자산가치 한 4,000원 정도가 돼요. 주당 자산가치 4,000원 정도 되는데 적자예요. 점점 지금 실적이 역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상승은 테마성 흐름들로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서 한 4,50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속상하셔도 조금씩 챙겨가자, 좀 손절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조금 속상하시긴 하겠지만은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스모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50원에 30%인데요. 네. 1,200.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점상 가서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자전 매수했어요? 1,250원. 예? 1,250원에 매수를 했다고요.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죠? 선수시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어떻게 사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예. 그 회사 이력을 잘 몰라서. 회사 볼 거 없는데요, 이거? 예? 회사는 볼 게 없는데요? 근데 누가 사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 아버님 이거 네. 올해 만약에 적자가 나오게 되면 네. 관리 종목 지정될 거예요. 관리 종목 지정이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4년 네. 연속 지금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32억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32억 영업이익이 나올까? 제가 봤을 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뭔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 네. 최대 주주 변경, 재무 개선 기대감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자배종 유상증자 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걸로 지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익은 좀 많이 나고 계시니까 전략은 네. 뭐 누가 좋다 카더라 뭐 이런 것보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한가가 예를 들어 다음 날에도 상한가 출발을 만약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는 무조건 절반 정리하세요. 챙겨 놓으세요. 절반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재무구조 개선한다 뭐 한다 하고는데 이게 올해까지도 적자가 나버리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건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아시겠죠? 떨어지면 반 정도 정리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은 챙기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1218번님이 주셨습니다. 텔콘 RF제약 매수가는 7,95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소폭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손실폭이 크지는 않으신데요. 비중이 30%셔가지고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텔콘 RF제약 좀 밖에 계신 분이 상담을 하셨나. 지금 이게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상승을 할 때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쭉 밀렸는데 저가를 깨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밀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밀리고 난 이후에 반등은 이 하락폭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하락폭의 절반을 해보게 되면 이 절반이 나왔어요. 반등이. 그러면 이 하락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고, 만약에 여기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한 9,500원 정도가 좀 되겠네요. 그 자리대까지 일단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렴 과정 이렇게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7,000원을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때나 이런 부분들 한 7,500원 정도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손실이 얼마 아니세요. 얼마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반등은 좀 한 번쯤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좀 챙기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야 일단은 반등 가능성 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손절 라인까지 좀 잡아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두 달 전에 HL 사이언스를 네. 이제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한번 했는데 언젠가 또 한번 전화 한번 5만 원인가 깨지면은 전화 한번 주시라고 했던가 그래서 한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5만 원 깨진 지는 좀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좀 더 매수를 한 10% 더 해볼까 하고 언제 또 79,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 또 한번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높으셔서 추가 매수랑 이런 거 좀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5만 원까지 빠졌네. 예. 그래서 속상해서 전화 안 하시려고 했어요? 아이고, 이제 가슴도 아프고 병원만 다니고 3만 원
이 주식을 그만두려고 이제 저기 했는데 손발이 다 떨리고 그래서 또 단골이라고 하고 또 멘토님이 혼내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혼냈어요, 어머님한테? 아니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자주 했더니 어. 또 단골이라고 한 게 또 가슴이 또 뛰어서 오늘 망설이다 했어요. 어머니 단골이시네? 자, 일단 어머니 지금은 이제 이게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글쎄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손절을 잡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를 가지고 계신데 예. 아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를 더 매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점을 깨게 되면 예. 그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샀어요. 갖고 오늘 물어보고 이제 사볼까. 저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예. 지금 이게 3분기까지 이 친구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부채기도 없고 이거. 예.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제가 이거 이혜연이라는 분이 최대 주주인데 왜 3인이 제가 이 회사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탐방을 안 해요. 예. 되게 폐쇄적인 회사예요, 이 회사가. 되게 폐쇄적인 회사인데 어찌됐든 수익은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봤을 때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아서 작년 2016년도에 무상증자도 하고 무상 소각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어머니 이거 좀 가지고 버티세요. 이거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버티세요. 예. 어머니 이거 버티시면 예. 저는 이거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좀 더 사면은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셨어.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저가를 깨고 더 내려가요. 그럼 그 매수한 거는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손해봤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자고요, 어머니. 예. 그러면 79,000원이 비중 10%니까 가지고 있다가 예. 52,000원 부근만 내려왔어요. 52,000원. 그럼 여기서 5%. 여기서 5% 매수하시고 예. 그다음에 5만 원 정도에서 49,500원 오죠. 예. 그럼 거기서 또 5%. 예. 그렇게 매수를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52,000원대, 5만 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예. 아마 평단가가 65,000원 밑으로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단가를 맞추고 예. 매수가 다 됐잖아요. 예. 그럼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9번님이 보내주신 코리아나 살펴볼게요. 3,79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3,880원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3% 넘게 좀 빠지면서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리아나 전략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코리아나 이걸 좀 봐야 되긴 한데 실적이 뭐 좋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3,7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슈와 이벤트로 좀 가는 거겠죠. 한중일 정상회담 뭐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죠. 이거 이렇게 터진 거 이거. 박스잖아요, 일단. 그죠? 이렇게 요 박스잖아요. 3,790원의 비중 20%. 개별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입니다, 이거. 보유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테마성 흐름들 나오게 되면 아마
4,400원 요 자리대가 4,5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사실 요 저항인데 지금 요 저항 부분들 때문에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하게 된다라면 한 4,900원, 5,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3,600원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슈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가져가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코리아나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후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0.13% 정도 빠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변동은 없이 계속해서 좀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오후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아마 이제 이게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출렁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 IT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 지수로만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지수는 선물 기준으로 한 294에서 295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목표치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추 다 왔어요. 오늘 고가가 293.75니까 얼추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지수는 좀 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럼 거래소에 대한 전략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고배당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지금 이슈, 단기적인 이슈, 그런 부분들,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T 섹터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니에요. 테마성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들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고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제약바이오. 내년도 이슈와 이벤트가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IT가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쉬우시죠? 아쉬운 분들은요,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에 깔려있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입장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렇게 딱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서 답변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올 때마다 알림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과 여러 가지 종목 상담까지도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간 방송 언제 열릴지 모르거든요.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